전자기유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태고요. 근데 여기 G라고 되어 있는 건 검류계라고 해서 그냥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N극이 멀어지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얘를 붙잡고 싶겠죠? 그럼 붙잡으려면 왼쪽이 S극, 이쪽이 N극이 되면 되니까 이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이렇게 감겨야 되니까 일로 내려오면은 이쪽이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가 아니고 B 방향이 맞을 겁니다. 여기가 N극이면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침판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B 그리고 동쪽이 됩니다. 4번 해주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동일한 금속거리 A, B 사이에 자석이 왼쪽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자석은 B 쪽에 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 순간 A나 B는 자석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자석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싶겠죠? 그럼 붙잡으려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가 돼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유도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고요. 반대요. A의 경우는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전류를 이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전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 유도전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근데 가깝다는 건 그만큼 자속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자속이 많잖아. 많으면은 더 세게 더 이제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니까 변화도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B가 더 세야 되겠죠? 유도전류의 세기는 B가 더 세야 되는 겁니다. 틀린 거고요. 디귿 A와 B로부터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다. 지금 A 입장에선 밀어내는 청력 받기 때문에 A가 자석한테 주는 힘은 오른쪽이 될 거고요. 자석이랑 B는 서로 당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가 자석을 당기려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자기력의 방향은 두 개가 똑같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코일에 검류계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검류계 바늘을 크게 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서술하라고 합니다. 그럼 검류계 바늘이 많이 돌아간다는 건 전류가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되는 거지.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유도 기전력이 높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세지는 조건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자석이 강할수록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자속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많으면 자속 변화량도 많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세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가문수가 많으면 자기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석을 빨리 흔들수록 자석을 빨리 흔든다는 건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변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시간당 자속 변화량은 커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도 기전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되겠죠. 이 3가지 조건으로 유도 기전력이 세지면 얘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르고 검류계 바늘은 더 크게 돌아가도록 되겠죠.
4번입니다. 이렇게 코일의 3가지 종류를 준비해 두고요. 자석을 떨어뜨린다, 자유낙하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바늘이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가장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순서대로 적어줘라,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유도 기전력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가문수가 많고 시간이 짧고 자석이 강할수록입니다. 근데 자석의 종류는 똑같기 때문에 자석 변화량은 똑같을 겁니다. 이때 나머지 2개를 비교 좀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똑같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둘 정지 출발이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h만큼 떨어질 때의 속도를 v라고 두면은, h가 떨어질 때 속도는 뭐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속도를 v'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기도 h가 돼야지. h가 되는 지점을, 그러니까 h만큼 떨어졌을 때 속도를 v, h만큼 떨어졌을 때 속도를 v'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v보다는 v'이 좀 더 빠르겠죠? 근데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변하는 시간이 짧겠죠,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짧아지겠지. 빠른 만큼 당연히 빠르면 시간이 적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가지 조건을 생각해서 일단은 가랑 나는요, 가문수가 똑같은데 이놈이 더 빠르겠지. 얘가 떨어지는 속도는 v', 얘가 떨어질 때 속도는 9일 거니까, 그럼 가보다는 나에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나랑 다를 비교할 텐데, 다도 똑같이 EH인 곳에 떨어지니까 얘도 속도는 v'이라는 속도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속도가 똑같으니까 시간이 똑같은 건데, 대신에 다는 가문수가 2배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가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바늘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건 다, 나, 가순서가 되겠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수평 직선 레일을 따라 솔레노이드를 통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A, B, 이때 거리는 똑같다고 하고요. A를 지날 때 그리고 B를 지날 때 똑같은 것만 골라줘라. 일단은 A를 지날 때는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선 A를 파란색으로 좀 표현해보면 이 방향, 요렇게 감겨야 되니까 이때 저항에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자석한테는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을 시키겠네. 반면에 자석이 이제 B를 지날 때는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S가 멀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돼야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전류의 방향은 빨간색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방향, 그리고 붙잡아야 되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이 왼쪽이 돼야 됩니다. 기억, 전류의 방향 반대고요.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이요,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바뀌기 전이고 얘는 한번 바뀐 상태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A보다는 B가 좀 더 작아야 돼요. 이미 한번 1차 변환을 한 다음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높을수록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작다? 그럼 속도가 느려졌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에는 유도 전류의 세기,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이쪽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변환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A에서 더 세야 되겠죠. 니은도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둘 다 왼쪽. 얘는 밀려나야 돼. 왼쪽으로 밀려나고 얘는 왼쪽으로 당겨지니까 힘 방향은 똑같이 왼쪽. 디귿이 맞는 말.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고정된 금속고리 중심을 따라 낙하한다. 이때 P는 고리 아래 중심 축상의 지점이고요. 이 자석이 P를 지날 때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자석의 윗면에 자극의 종류를 쓰라고 하는데 얘가 P에 있으면은 일단 자석이 멀어지는 입장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코일은 이 자석을 붙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방향이니까 코일 아래쪽은 S극이 됐을 거란 말이야. 왜 S였겠어요? 자석의 위쪽이 N극이니까 붙잡으려고 아래가 S가 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겠죠. N극 해주시면 되겠지. 7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고정된 자석 위에서 원형 도선을 왔다 갔다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의 위치를 A와 B를, 높이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때 1초, 3초, 5초인 순간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속이 많이 변할수록,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변하겠죠? 그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1초일 때 속도는 기울기를 따져보시면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3초일 때는 기울기가 0이네. 여기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결국에 3초일 때는 유도 전류가 0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4초일 때, 5초일 때, 그리고 1초일 때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그래프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5초가 더 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속도가 빠른 5초일 때 유도 전류가 세고요. 1초일 때 그 다음 3초는 아예 안 흐르니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용수철을 매달린 자석을 고정된 코일 바로 위에서 가만히 놨을 때 자석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류가, 그러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기억. 자석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전류의 방향은 B다. 위로 올라갈 때 N극이 멀어져야 되니까 붙잡으려면 위쪽에 S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B 방향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자석의 진폭은 코일이 없을 때보다 더 천천히 감소한다. 지금 보면은 그냥 내비두면은 여기에는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탄성력을 받으니까 이 두 가지 힘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마찰까지 있어야 되겠지. 뭐 이제 이럴 기본적인 상태에서 운동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위쪽으로 마찰을, 그러니까 이제 공기 저항, 올라갈 때는 아래로 공기 저항 마찰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전자기유도 코일을 아래에 설치하면은 이 마찰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때는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고요. 내려오려고 할 때는 밀 거니까 올라갈 때는 당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힘이 추가가 되니까 코일을 설치하면은 더 빨리 감소를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디귿.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코일은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 작용. 방해하는, 내려갈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아래로. 정답은 3번. 9번입니다.
그림 가 나와 같이 빗면에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이 없고 수평인 직선 레일에 따라 코일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코일의 가분수는 가보다 나에서 더 많고요. A,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가와 나에서 A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똑같다고 할 때 A에서 자석이 코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크기와 B에서 자석의 속력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일단은 자기력의 크기는 전자기 유도 발생한 만큼 강한 자기장을 코일이 만들수록 자기력이 더 세게 받겠죠? 그러면은 속력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자석이면 유도 기전력 같은 자석이면 자속 변화량 똑같은 거고요. 속력도 똑같으니까 시간도 똑같아. 그러면은 가문수에 비례할 텐데 이 가문수가 나가 더 많다며. 그러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가보다 더 세겠죠.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을 더 세게 만드니까 밀어내는 자기력은 나가 가보다 커야 되겠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건 그만큼 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바꿨다.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 그리고 힘이 세면은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니까 느려질 때 더 많이 느려지지 않겠어? 그러면 B를 통과할 때 속력은요, 가가 나보다 커야 되겠지. 왜냐면 나에서 더 많이 느려졌으니까. 그래서 자기력은 나가 더 크고요. 속력은 가가 더 커야 되겠죠. 정답은 3번.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위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강자성체 A와 그리고 반자성체 B를 함께 놓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는 외부 자기장 없는 곳에서 가의 A, B를 원형도선에 통과를 시킨 직후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얘는 강자성체니까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지했기 때문에 가에서 준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직도 자기화가 유지된 모습. 강자성체는 자성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나에서 A의 위쪽은 N극, 아래쪽은 S극일 거고요. B는 반자성체인데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자석이 아니고 그냥 물체를 떨어뜨린 자연악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이쪽은 코일 입장에서 N극이 떨어지고 있으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붙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기억.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강자성체 A는 같은 방향인 위쪽으로 자기화가 될 거지만 반자성체인 B는 아래로 자기화가 되겠죠. 반대 방향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도선에 유도 전류 흐르죠. 강자성체 유지가 되니까 자석이 멀어지는 거랑 똑같지. 마지막 디귿. 다에서 도선에는 반대 방향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아예 흐르지 않습니다. 반자성체는 치우면 자성이 풀리기 때문에 땡. 정답은 2번.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각형 도선이 있고요. 나는 이 자기장 세기를 막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화될 때에는 유도 기전력 식을 면적이 일정하니까 내비두고요.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이 공식, 자기장은 면적분의 자속이니까 자속 대신에 면적 곱하기 자기장 쓸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0에서 1초까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0에서 1초까지는 자기장 변화가 없잖아. 변화량이 0이면 유도 기전력도 0이니까 전류 안 흐르는 게 맞고요. 니은, 유도 전류 세기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는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요, 시간분의 x 증가량, 시간분의 y 증가량, 자기장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초일 때보단 4초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팁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와 4초일 때가 반대다. 지금 보면은 2초일 때는 자기장이 늘어나, X방향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세지고 있으니까 2초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4초일 때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걸 채우려고 X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4초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반대가 맞네요. 정답은 5번. 12번입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코일 A, B, C가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는 예시가 되면서 유도 기전력 시간분의 면적 변화량에 비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려면 면적이 변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적이란 건 자기장 영역에 겹쳐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A는 얘가 여기서 들어오고 있잖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걸쳐진 면적은 점점 증가를 하겠죠. B는요, 나가고 있잖아. 나갈수록 면적이 감소를 하겠지. 그러니까 면적이 변하니까 이 둘은 유도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반면에 C는요, 현재 이만큼 겹쳐져 있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 봤자 그 걸쳐진 면적은 그대로잖아요. 일정하다는 거는 면적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C는 흐르지 않고, 그래서 흐르는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해주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X방향으로 나란한 변의 길이가 D인 사각형 금속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 각각 자기장 영역의 세기는 B, B, 2B고요. B가 영역 1에 들어선 순간부터 골이 유도되는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하고, 이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면적이 늘어날수록 코일 입장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막으려고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고,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때의 이제 여기 두 칸 자기장 세기가 B면은 동그라미 2개 늘어나는 거니까 동그라미 2개 들어갈 때를 I0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약분 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문제에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라고 했죠. 처음 모습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봐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이벤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는 코일에서
동그라미가 나갈 때, 동그라미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갈수록 동그라미가 줄어들죠? 그럼 1차적으로 동그라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동시에 X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X가 추가되는 건 이걸 막아야 되니까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차피 얘랑 얘는 결론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하나로 통일해놓고 문제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뭐 동그라미가 나간다고 하던가 아니면 X가 들어온단가. 근데 이제 X가 두 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X가 나가는 거랑 동그라미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이 시계 방향의 결론을 내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X가 4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일단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될 거고요.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아까 동그라미 2개 들어올 때가 I0였으니까 X가 4개 들어올 때는 2I0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우리 변화량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 이미 X가 2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X만 2개 추가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X가 추가되는 거니까 막아야 되겠지. 이 방향.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건데 2개만 변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I0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완전히 빠져나갈 때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완전히 나갈 때는 X가 감소하니까 X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고요. 4개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류는 2I0로 흘러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이에 맞는 그래프는 2번 해주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그림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철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철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뭐 이쪽이면 이쪽이면은 이쪽으로 그 자기화된 모습이 여기서도 유지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P를 위쪽으로 놓고 떨어뜨렸더니 이 코일이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대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는 게 싫었을 거 아니야. 밀고 있었겠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건 코일의 위쪽이 N극이 된 건데 왜 N극이 됐겠어? 이 철막대의 아래쪽이 N극이니까 결론적으로 P는 S겠죠. 여기서 P가 S가 되도록 자기화가 됐다는 거니까 이 가에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야 되니까 결국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이쪽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A가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였겠네. 정답은 이제 막대가 가진 자성의 종류는 강자성이 될 거고요. 전원장치의 A 단자는 플러스 극이겠지. 이 부분입니다. 반도체 A, B를 접합해 만든 배광다이오드 LED가 있고요. 전구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석을 위로 빼고 있으니까 LED에도 불 들어오고 전구에도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 전구는 전류의 방향에 상관없이 항상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 친구를 잘 봐야 되는데 LED에 불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보시면 S가 멀어지고 있는데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코일은 얘를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럼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흘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고 다이오드에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더니 불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A가 P형 반도체, B는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기억, A는 P형 반도체다. 맞는 말. 니은, B에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지금 보면 B는 N형 반도체잖아.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은 반도체니까 맞는 말. 디귿,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LED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얘를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코일 입장에서는 S극이 다가오는 걸 막기 위해서 위쪽에 S,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갈 텐데 이러면 이거는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LED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서 불이 안 들어와야 정상이겠죠? 맞는 말. 정답은 5번. 16번입니다. XY 편면에 원형도선과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도선에 놓여 있다. 이때 원형도선의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싶대요.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싶다. 일단 보시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도선의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하나씩 해보면 되겠네요. 기억. 전류의 세기를 키운다. 이 전류를 키우면 얘네들이 세지는 거잖아. 그럼 이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동그라미가 세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려고 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니은. 도선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운동시킨다. 지금 보면은 직선도선을, 그러니까 얘를 뒤로 뺀다는 겁니다. 얘를 뒤로 빼면은 얘 중심 입장에서는 전선이랑 멀어지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하는 건데 거리가 늘어나면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럼 감소하려면 채우려고 할 테니까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 틀린 겁니다. 마지막 디귿. 원형도선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 자기장의 세기라는 건 전선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얘가 일로 가는 건 거리는 그대로야. 이때는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는 아예 흐르지도 않겠죠. 틀렸지? 정답은 1번. 17번입니다. 코일 PQ 사이에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자석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때 P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라. 일단 P 입장에서는 얘가 일로 내려오면은 N극이 멀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 멀어지는 N극을 붙잡기 위해서 이쪽이 S가 되도록 하겠죠? 그럼 P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은 A 방향이 될 거고요. 반면에 Q 입장에서는 올라가니까 S가 멀어지는 거잖아. 그럼 S가 멀어지는 걸 붙잡으려고 할 거니까 얘는 이쪽이 N극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똑같이 이 방향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니까 뒤로 윙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얘도 A 방향이 되겠네요. 둘 다 A 방향. 18번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관, 구리관에 자석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런 관의 경우는 굉장히 빽빽한 코일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코일 속에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일단 가는 플라스틱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가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요. 그에 반해 나는요, 구리는 전류가 매우 잘 통하는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억.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건 나가 되겠죠. 틀린 거고요. 니은.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보다 빠르다는데, 이거는 자석이 떨어지면 그냥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받을 건데, 얘는요, 중력인데, 전자기 유도 때문에 위쪽으로 밀어내려는 자기장이 아니고 자기력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알짜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는 가가 크겠죠. 그럼 가속도가 큰 쪽이 똑같은 시간에 속도가 더 빨리빨리 커지니까 바닥에 통과 당시의 속도는 가가 더 빨라야 되겠네요. 맞는 말. 디귿.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지금 위쪽으로 밀어내니까 느릴수록 통과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나가 더 오래 걸려야 되지. 느리니까 오래 걸리겠죠? 얘가 더 빨리 떨어지겠지. 틀린 거네. 정답은 2번. 19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대한 코일 A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그냥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이제 B가 자석에 가까워지는 거면 사실 그냥 자석이 B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쪽에 N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려주면 되겠지. 유도 전류가요. 그 다음에 B' 통과한 다음에는 S가 멀어지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그 S가 멀어지는 걸 붙잡기 위해서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려고 할 겁니다. 기억. 통과하기 직전 A와 B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적용한다. N이면 척력이 적용하겠죠. 니은. 통과한 직후에 비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랑 똑같죠. 이거 똑같은 방향이잖아. 틀린 거고요. 마지막 디귿. 속력이 클수록 전류의 최대값이 커진다. 속력이 크면 변화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니까 유도 기전력이 세지고 전류가 세지겠죠? 라는 말. 정답은 3번. 20번입니다.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코일이 자석사에서 회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틀린 것은 기억. 1번.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돌리고 있는 거잖아. 제3의 방법으로 돌리면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거 맞고요. 2번.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 말이고요. 3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전속이 계속 커진다.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일어날 때 증가, 누울 때 감소, 증가, 감소.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거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죠. 3번이 틀렸네. 4번.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교류 전류가 생성된다고 했었죠. 맞는 말. 5번. 전류를 얻기 위해서 코일을 계속 회전시켜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밟던가 아니면 수력발전소처럼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용하던가 화력발전소처럼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던가 에너지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3번. 21번입니다. 그림은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정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나타낸 것이다. 연직 방향으로 놓인 구리관의 입구에서 자석을 가만히 놨더니 자석은 구리관 내부의 중심 축상의 P점에서부터 Q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속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밑에 옳은 것은 기억. 입구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자석의 가속도 방향은 위쪽이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자기 브레이크에서 입 들어가기 전과 후 모습을 한번 볼게. 이건 들어가기 전이고요. 완전히 들어왔을 때 한번 봐봐요. 여기가 Q, 여기가 P. 자, 일단은 저 들어가기 전에는 자석은 중력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P, 이 코일 입장에서 들어오는 걸 싫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위로 B는 자기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P, Q 사이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한번 봐봐요. 이때도 당연히 중력은 아래로 받을 거고,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는 Q가 지금 이게 밑에가 N극이었잖아.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위로 밀 거예요.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이쪽으로 자기력을 줄 겁니다. 근데 저렇게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위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S극이 멀어지는 거겠지? 그럼 S가 멀어지면 붙잡으려고 할 거잖아. 그래서 위에서는 이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서는 얘가 당기니까 여기서 또 위로 자기력을 받겠죠. 이때 등속 운동한대. 그러면 가속도가 0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자석의 중력이랑 이 자기력 1과 자기력 2 더한 게 똑같으니까 등속 운동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력이랑 자기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개 있었을 때가 똑같아 했던 건데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얘가 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 방향은 아랫방향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 아래쪽입니다. 니은 P에서 Q까지 자석에 적용한 R자임 0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R자임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이고 등속도 운동하겠죠? 맞는 말.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 지금 얘가 내려올수록 계속 전자기 유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전자기 유도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내려올수록 바뀌는 게 계속 많으니까 내려올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줄고 전기 에너지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Q가 더 나중이잖아. 그럼 더 많이 바뀌었을 때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Q가 더 작아야 되겠지. 맞는 말. 정답은 4번. 22번입니다. 스마트폰에 교류 전원이 연결된 무선 충전기 위에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충전기 내부에 코일 A, 핸드폰 내부에 코일 B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는 주기적으로 바뀐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교류 전원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충전기 자체에서 교류 전류가 흐르는 거야.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그러면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이 충전기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바뀌겠죠? 그럼 방향이 바뀐다는 건 세기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에 들어있는 코일 B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자기장이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하잖아. 그럼 그에 맞게 여기서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유도 전류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 A에 흐르는 전류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교류 전류니까 맞는 말. 니은 B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방향은 계속 바뀌죠? 틀렸죠? 마지막 디귿.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B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여기 전류가 세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셀 거고 자기장이 세면 변할 때도 많이 변하겠죠? 그러면 충전도 더 잘 되겠지. 맞는 말. 정답은 3번. 23번입니다. 마이크에서 소리에 의해 코일이 부착된 진동판이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판이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대. 이 방향이니까 코일의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된 거잖아. 그러면 가까워지는 찰나에 아래가 N극이 되려면 밀어내는 상황이었으니까 자석의 윗면도 N극이었겠구나 봐주시면 되겠죠? 기억. 윗면은 N극이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 서로 밀고 있다. 가까워질 땐 밀어야지. 맞는 말. 디귿.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그러니까 진동이란 게 소리잖아. 소리가 진동인데요. 이 소리 신호를 유도전류,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마이크라고 합니다. 맞는 말. 정답은 4번.
24번입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중 자석 없이 코일만 이용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쭉 봐주시면, 전자기타는 자석도 함께 사용하는 거고요.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에는 금속 탐지기, 인덕션, 아니면 이런 무선 충전기나 교통카드 단말기 등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실력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은 고정된 원형 코일 위에서 자석을 들었다가 놓은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자석은 일정한 진폭으로 계속 진동한다. 일단 당연히 마찰 때문에라도 계속 진동할 수 없고요.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코일이 자석을 밀 거고, 멀어지려고 하면 당길 거 아니야. 가까워질 땐 밀고 멀을 땐 당기면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하다가 결국에 정지하겠죠. 그러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니은. 검육의 바늘이 가리키는 최대값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전류가 계속 일정하게 흐르냐 이 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점점 감소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점점 유도 전류도 약해지겠죠? 그럼 바늘은 계속 감소를 하겠지. 틀린 거고. 디귿.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서로 반대 방향이다.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N극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방향, 얘도 이제 N극이 되냐 이렇게 돼야 되고, 멀어질 때는 N극이 멀어지는 거니까 잡아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겠죠? 계속 반대지. 틀렸죠? 맞죠? 맞는 말. 정답은 2번. 이거입니다.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설치한 코일이 있고요. 막대 자석을 멀어지게 했더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얘가 멀어지는 순간 흐른 전류의 방향이 순방향 다이오드라는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뜻이죠. 이때 막대 자석의 A쪽은 N극과 S극 중에 하나다. 일단 한번 쭉 보시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흘렀겠죠. 순방향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니까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니까 코일이 만드는 자극의 방향은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일 겁니다. 이 방향이 S가 되려면 얘를 멀어지고 있으니까 붙잡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N극이었구나.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상황이죠. 기억. 막대 자석 A는 N극이다. 맞는 말. 니은. 코일과 막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고 있지. 당기려고 S를 한 거지. 틀렸지. 디귿.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워지도록 하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가깝게 바꾸면은 밀어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흐르면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맞는 말.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 R 그리고 스위치 S를 이용하여 구성한 직사각형 모양의 회로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여 있다. 가로 길이는 2L,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각각 L이란 뜻이고요. 그림 나는 가의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기장 세기를 막 바꿔주고 있네요. 이때 S는 0에서 2t초까지는 A에 여기다 연결을 한 거고, ET0부터는 B에 연결을 한 겁니다. T0일 때 전류의 세기를 I0를 할 때 3T0일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쭉 보시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건 아니니까 면적이 일정한 상황이라서 유도 기전력의 식을 NA 델타 T분의 델타 B 이 친구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다 연결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일 때 기울기, 이 시간 자기장 그래프의 기울기를 일단은 찾아보시면 ET0분의 EB0니까 그냥 T0분의 B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t0부터 4t0초까지는 기울기는 2t0분의 b0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량의 b는 2대 1이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근데 A 연결됐을 때 면적은 이 정도인데 B에 연결하면 면적이 2배가 된단 말이야. 이 앞에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B는 1대 2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고려하면은 이때 유도 기전력은 1대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류의 세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3t0초일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한 I0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정사각형 토선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각각 세기가 B, 2B인 자기장 영역 1, 2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도선의 중심 P는 각 점 A, B, C를 지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유도전류의 방향은 A를 지날 때, B를 지날 때 서로 똑같다. A를 지날 때는 X가 추가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는 원래 9개였다가 18개, 두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9개가 새로 추가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도 유도전류 방향은 반시계가 되니까요. 같은 방향이 맞네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C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의 2배다. C를 지날 때는 18개가 한 번에 빠질 때잖아요. 그럼 그걸 채우려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텐데 이때 이 세기는요. 9개 추가될 때, 18개 빠질 때 얘가 정확히 2배 많아야 되겠죠. 맞는 말. 마지막 디귿. 자기력의 방향은 P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가 똑같다. 이거는 지금 얘를 이쪽으로 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류 이런 모양일 때는 힘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잖아. 이 왼쪽 면만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랑 여기인데 지금 보면은 얘는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힘을 왼쪽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자기력을 왼쪽으로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들어가는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니까 힘을 위로 가잖아요. 여기서도 힘을 왼쪽으로 받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길 지날 때는 여기는 여길 봐야 돼. 아직 여기 이제 밖에 튀어나와서 자기장 밖으로 나왔으니까 힘을 받을 이유가 없고요. 이쪽 여기는 지금 힘을 위로 여기 전류 위로 흐르잖아요. 위로 가는데 들어가는 장 여기서도 똑같이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방향이네요.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인데 이게 사실 그겁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잖아요. 코일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 걸리니까 가속도가 왼쪽으로 걸리면 코일의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느려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일의 속력이 감소한다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고 그럼 그거 어디로 갔어? 전자기 유도로 전류의 전기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에너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기 유도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